안녕하세요. 바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둑은 이제 5단 바둑입니다. 5단 바둑. 오늘은 좀 어떤 이제 좀 부드러운 느낌의 바둑을 둘지 좀 전투적인 느낌의 이제 바둑을 둘지 고민이 되네요. 일단 초반은 조금 보고 나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고민이 되네요. 자, 오늘은 좀 전투적인 이제 바둑을 두어 볼까 합니다. 자, 하나 교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자, 3연성을 아주 오랜만에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연성을 두고 좀 큼직큼직하게 두어 볼게요. 오늘은 큼직큼직하게 두어서 좀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금탕님. 유튜브 닉네임이 어떻게 되실까요? 금탕님 처음 뵀는데 유튜브 자주 보고 있어서 언제 한번 생방 보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되었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젖혀서 이제 끊어 먹겠죠. 이제 끊어 먹는 게 가장 보통이에요. 끊어 먹으면 여기는 딱히 교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교환을 한다면 이런 돌 빠져 놓는 거예요. 빠지고 단수 치고 때리면 이제 이 돌과 이 돌을 연결해 가면서 막아 가겠죠. 유튜브에는 댓글을 달지 않아서 모르실 거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통하는 재미로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소통을 자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귀 신청도 해주셔야 제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기력이 요 정도 기력이 많으시구나 이런 것도 참고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좀 알려드려야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건 아니고 달아주시면 소통도 하고 이제 타이즘 아이디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짬이 나는 시간에 이제 구독자분들 바둑 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제 욕심인가요? 그럴 수 있죠. 아무튼 자, 일단 흑이 세력 작전을 형성했죠.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 막아가서 이제 세력을 만들어놨죠. 이쪽도 그냥 가볍게 하나 받아줄까요? 협공할 수도 있어요. 협공을 할 수도 있고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댓글 달아주시고 댓글 달면서 타이젠 아이디도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세력 작전, 좀 전투적인 바둑을 유도를 이제 하는 건, 이제 제가 이제 세력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럼 다 지어주기 싫으니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오면 이제 그 돌을 이제 어떻게 공격하는지 혹은 어떻게 좀 이제 잡아가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제가 항상 유연하게 두는 점만 보여드려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의 이제 공격력을 좀 강화하고자 또 협공하셨네요. 자, 붙이겠습니다. 빠지고 또 붙였네요. 자, 이번에는 끼워 있죠.
끼워 있고 단수 한 대 치고 막아서 뭐 여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뭐 불만은 없습니다. 불만 없는데 뭐 백도 불만 없죠. 뭐 실리 잘 차지하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 지금 여기를 붙여왔는데 이 수는 엄밀히 말하면 조금 작전상 실패예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회의 시작하는 바람에 나갔습니다. 오늘도 잘 감상하겠습니다. 라고 야매바동님이 와주셨습니다. 요즘에 좀 자주 와주시네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여기를 붙인 수가 왜 굉장히 이제 문제한 수냐.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제가 100이라고 이제 입장을 바꿔보죠. 그러면 100이 이 모양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 빨리 이 모양을 깨야겠어. 이렇게 모양을 좀 조급하게 깨려고 한다면 일단 이제 아래에서 살려주면 안 되니까 이제 중앙으로 내몰게요. 뭐 한 칸 정도 뛰겠죠. 빠지거나 한 칸 정도. 호구 자리 급소니까 빠져주고 뭐 한 칸 정도 두거나 뭐 입구자 아니면 혹은 있거나 뭐 이 셋 중에 하나를 둘 줄 알았는데 막아갔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일단 뭐 나와서 끊는 게 제일 보통이겠죠. 나와서 끊고 뭐 빠지면 뭐 막아주겠습니다. 이제 바깥으로만 못 나가게 해주고 젖히고 있겠죠. 이게 왜 문제냐? 자, 일단 이렇게 젖히고 이었을 때 이제 끊는 약점이 있으니까 끊는 약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를 봅니다. 트위치 알람이 꺼져 있더라고요. 끈 적이 없는데 저도 모르게 꺼졌나 봐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자, 끊었을 때 일단 축은 안 되죠. 여기 돌이 있기 때문에 축은 안 되고 그럼 단수 치고 호구를 치자니 호구 치는 수가 이제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죠. 네, 사실 지금 되긴 되는데 단수 치고 호구 치고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읽기가 필요한 겁니다. 끊으면 단수 치고 호구를 쳐서 뭐 단수 치고 막아도 먹여치면 이 촉촉수로 제가 한 수 빨라요. 그러면 한 수 빠르구나를 이제 확인했으니까 여기 일단 단수 하나 칠까요? 단수를 쳐서 이쪽 돌을 좀 압박을 하죠. 압박을 하고 나서 지금 이쪽이 흑돌이 전부 선수잖아요. 이쪽 돌이 전부 선수다. 전부 선수기 때문에 여길 한 칸 띄어서 이 백도를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안 되는 걸 확인했죠. 이런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백이 지금 여길 깨고 살긴 살았는데 여길 깨긴 깼어요. 근데 그만큼 흑이 이쪽에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이 막는 한 칸 띄는 거 선수로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막는 것도 이제 선수로 해서 두 집 내고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쪽이 그만큼 당한 거예요. 여기를 깬 만큼 이쪽이 당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공격해 보죠. 비마 정도로 가서 입구자를 두지만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제가 이걸 이을 필요가 없죠. 여기도 단수 쳐서 깨끗하게 막아놨고 이쪽도 막아놨으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넘고 넘어서 입구자로 받아줬네요. 사실 이런 장면에서는 좀 수읽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저는 좀 이제 감각적으로 이게 그냥 받아줄까요? 자, 여기 단수 치고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서 받을지 이렇게 호구 쳐서 받을지 살짝 고민해주고 지금은 띄어서 받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호구 치면 여기 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칸 띄어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버렸는데요. 이건 한 판 더 둬야겠네요. 네, 이건 너무 빨리 끝나서 사실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이야.
조금 끈기가 필요하신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버렸는데. 역으로 3연성을 해왔어요. 갑자기 이제 흑이 3연성을 한 모습을 보니까 예전에 이제 3연성이면 이제 우주류죠. 우주류의 대표적인 프로 기사가 이제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조대현 구단이 이제 대표적인 우주류 바둑을 구사하시는 이제 프로 기사 분이세요. 그때 이제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과 조대현 구단이 이제 바둑을 둔 적이 있었는데, 네, 제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서. 그때 다케미야 마사키 구단이 3연성을 펼치니까 조대현 구단이 같이 3연성을 펼친 대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화점 두고 뭐 두 칸 두고 했던 대국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이제 기세로 같이 3연성을 펼쳤습니다. 이 바둑은 빨리 끝나면, 이 바둑은 조금 빨리 끝나도 되겠죠. 이전 대국은 사실 복귀할 내용이 없죠.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려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두 번째 판 위주로 복귀를 이제 해야겠네요. 일단 너무 싱겁게 끝났어요. 근래 들어 이렇게 쉽게 끝난 적이 있나 싶습니다. 당황스럽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죄송합니다. 사리가 들려서. 자, 기세의 3연성을 펼치니 갑자기 장고에 들어가셨죠. 엄청난 장고를 하시네요. 이분은 5단에서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5단에서 현 단급 전적 16전 10승 6패. 굉장히 5단에서는 좀 강한 타입이신 것 같아요. 10승 6패면 그래도 승률이 많이 좋죠. 좀 강한 5단이구나 뭐 싶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걸쳐 왔네요. 자, 이번에는 그냥 차분하게 받아주겠습니다. 원래는 몇 단이셨을까요? 원래 4단에서 엄청난 연승 5단 6단이셨을 때도 있군요. 뭐 4, 5, 6단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6단이네요. 4단에서 20연승 할 정도니까 4단에서 이게 한방에 6단 대신 4단에서 전승으로 6단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6단에서는 5단 떨어지고, 그러니까 4단에서는 그냥 뭐 무쌍 찍고, 이제 5단에서도 괜찮은 승률, 그냥 강한 5단 정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걸쳐왔네요. 받아주죠. 고저장단을 맞춰주죠. 한쪽은 높게 한쪽은 낮게 고저장단을 맞춰주겠습니다. 붙여서 젖혔네요. 뭐 이어도 되고 단수치고 이어도 되고 그냥 이어주겠습니다. 간명하게 처리하고 선수를 뽑기 위해서, 자, 선수를 뽑고 뭐 걸칠 수도 있겠죠. 여길 걸칠 수도, 여길 걸칠 수도. 그리고 또 하나는 흑이 걸치고서 손을 뺐기 때문에 이제 이 돌을 공격하는 방법이 있겠죠. 뭐 그냥 협공을 하면 날일자나 3-3을 파서 이제 이 한 점을 버려가면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빠지면 이제 협공을 해서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자, 가까이 멀리 좀 애매하네요. 가까이 오면은 이 두 점을 이제 버려가면서 둘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둬서 이제 버리지 못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칸으로 견실하게 받았습니다. 전 이제 이 돌을 보강해야겠죠. 벌려서 받아주겠죠. 이렇게 받아주네요. 좀 좋은 방법은 아닌데,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조금 살짝 애매한데, 살짝 많이 애매하네요. 빠지고, 여기 약점이 지금 당장은 단수치고 막아서 약점이라고 보긴 좀 애매한데, 이제 제가 나와 끊는 걸 노려야 되니까 나와 끊을 때는 여기 약점이 부각되겠죠. 그래서 하나 받아서 나와 끊는 것을 노려줍니다. 그럼 흑도 여길 받아야겠죠. 흑도 뭐 한 칸 혹은 두 칸
정도로 받아주는 게 가장 보통입니다. 물론 손 뺄 수도 있어요. 진짜 손을 빼네요. 허허.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저도 손을 돌려서 큰 자리로 가겠습니다. 큰 자리로 먼저. 뭐 한 칸? 또 협공을. 허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선택의 기로인데, 지금 이제 가치를 보죠. 상변의 가치와 우변의 가치 중에 어디가 더 가치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협공했다고 무작정 뭐 삼삼파고 이렇게 두는 게 아니에요. 이쪽과 이쪽. 뭔가 이쪽이 더 넓어 보이죠? 넓어 보이죠? 이쪽은 좀 그래도 백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가치가 좀 적어 보이고 공간도 칸수도 작고, 그래서 이쪽을 선택해야겠구나 아니면 이쪽을 차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쪽을 차지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협공을 양걸침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변을 이제 백이 차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흑 입장에서는 뭐 이쪽을 붙이거나 이쪽을 붙이거나 하겠죠. 어디로 붙일까요? 가장 보통은 이쪽으로 붙이는 게 가장 보통이에요. 역시 붙여왔네요. 그러면 저는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우변을 차지한다 였죠. 근데 그냥 3-3을 들어가면 흑이 이쪽으로 맞겠죠. 그리고 넘어가면 끼워 이어서 백이 귀는 차지했지만 우변을 흑이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 젖히고 빠지겠죠 당연히. 그때 3-3을 들어가면 이때 흑이 이쪽으로 막아주면 넘어가서 아까보다 이거 젖혀 있는 만큼 백이 이득이겠죠. 그쵸? 요거 젖혀 있는 만큼. 그래서 안타깝게 우변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만큼 요거 젖히고 이렇게 꼬부려져 있는 만큼 이득을 봤으니까 그냥 만족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어떻게 둘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순간입니다. 내가 100이라면 어디를 둘까? 제가 초읽기 하나 소비할게요. 어떻게 두실지 생각해 주세요. 7, 8, 9, 10. 2번 남았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이 끝나셨을까요?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우변이 너무 크다. 우변을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깨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쪽을 깨느냐, 그러니까 우변은 너무 큰데 이쪽을 깨느냐, 이쪽을 깨느냐를 이제 선택해야 돼요. 우변은 우변인데 마지막입니다. 이쪽이냐, 하나, 이쪽이냐. 둘, 이쪽이 맞습니다. 5,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는 것만 이제 알고서 이쪽을 깨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은 백이 젖혀 이으면 받아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큰 둘, 셋, 이 넷, 넓이가 아니에요. 다섯, 여섯.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온 이유는 뭐다? 이제 이쪽의 약점도 노리면서 굉장히 크다. 넓다. 그러니까 약점도 노리면서예요. 일석이조다. 여기는 언제든지 젖혀 이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 돼도 젖혀 있고 나면 그렇게 크진 않다. 크긴 큰데 막 엄청나게 크진 않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약점을 노려야죠. 당장 나와 끊는 게 아니에요. 둘, 한 이 정도 혹은 이 정도, 다섯, 요 언저리 정도 두면 됩니다. 일곱, 두 칸 벌려서 쌍립을 쓴다면 이렇게 입구자로 가서 젖히고 뭐 단수치고 맞겠죠. 안 막나요? 안 막으면 뭐 빠져서 살면 되죠. 자, 일단은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 백돌이 사는 순간 여기
모양 깼죠. 오, 잘 두시는데요? 오호, 잘 두십니다. 잘 두세요, 잘 두세요. 마지막입니다. 저도 살고. 좋은 선택이에요. 지금 흑이 아까 전에 조금 쉽게 패배를 하더니 정신을 바짝 차렸나 봅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어요. 박수, 짝짝짝. 그리고 이제 들어왔죠. 흑이 입장에서는 이제 우하기가 깨졌으니까 우하기가 깨졌으니까 마지막입니다. 이제 백집도 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셋, 이때 저는 위로 붙여줍니다. 왜냐면 이 흑 한 점과 여기 흑 얘네들 분리시켜 놓는 거죠. 분리시켜 놓는다. 고민이네요. 막아도 되고 하나, 둘, 막도록 하겠습니다. 이어도 되고 뭐 이건 선택인데 그냥 이런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자, 흑은 나와서 단수 치겠죠. 오! 그럴싸한 수를 뒀네요. 이 흑이 굉장히 그래도 마지막입니다. 뭐랄까요? 하나, 둘, 셋, 재치가 있습니다. 다섯, 자, 막아주고 나와도 막고 때리면 막아서 이제 패 모양으로 막아줍니다. 결국 백이 원하는 건 이제 중앙 쪽에 이쪽 흑돌과 이쪽 흑돌의 분리예요. 분리를 시켜놓을 생각을 한다. 근데 재치가 있는데요,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끼운 수는 꽤 괜찮은 수입니다. 사실 맞고 단수 칠 때 빵 때려주고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으면 얘네들이 점점 약해지거든요. 이 흑돌들이 점점 약해져서 불안해집니다. 자, 하나 때려내주고 막잔이 단수 치고 단수 쳐서 죽네요. 그럼 빠져줘야겠죠. 그랬더니 나를 잘 두시는데요. 이거 제가 아까랑은 전혀 다른 내용에 너무 다른 내용이어서 이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하나, 이 정도로 다를 수가 있나요? 넷, 다섯, 자, 여섯, 일단 젖혀 있고 젖혀 이어서 이제 조그맣게 사세요라고 압박을 줍니다. 잘 두세요, 잘 두세요. 꽤 기분 나쁜 모양이 됐네요,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적당히 막아서 아까 전에는 그러니까 이 상대 대국자가 저를 조금 얕봤나 봐요. 근데 두고 나서 만만치가 않네 하니까 지금 좀 강력하게 두는 모습입니다. 잘 두는데요. 굉장히 잘 둡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저도 살짝 신경을 써야겠어요. 자, 일단 적당히 막았으니까 공격 먼저 좀 해보죠. 이 흑돌을 공격해 봅니다.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 백이 무엇을 얻어야 할까를 이제 의식해야겠죠. 잘 두시는데요. 살짝 당황했습니다. 괜찮은 수인데요, 이거. 둘, 셋, 사실 실속 있게 아래쪽으로 갔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적당히 막아주고 잡으러 가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조금 강력하게 둘게요. 지금 흑이 역시나 조금 두는 분이셔서 제가 좀 느슨하게 두면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좀 강력하게 둬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어지면은 곤란하니까 둘, 셋, 지르고 넷, 한 칸 띄고 다섯, 굿자 두고 여섯. 오케이. 자, 살려주죠. 이쪽은 어쩔 수 없죠. 자, 이쪽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끼워 있나요? 자,
찌르고 이쪽에서는 이제 집이 못 나게 해주고 흙이 잘 둬서 곤란하네요. 뭐 그렇다고 백이 뭐 불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둘, 셋, 좀 뭐랄까 넷, 약간 신경을 써야 된다 정도지 불리하진 않습니다. 살짝 귀찮아진 정도? 자, 왜 불리하지 않냐면 일견 이쪽도 집이 많이 깨지고 이쪽도 이거는 뭐죠? 사실 잡으러 가도 되는데 마지막입니다. 허허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민이네요.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일단 중앙을 깨끗하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일견 흙이 잘 살았어요. 못 산 건 아니에요. 잘 살았습니다. 집을 많이 깨고 살았죠. 근데 백이 이제 백이 이 살려주면서 이제 전체를 좀 두텁게 만들어 놨죠. 그럼 이 두텁게 만들어 놓은 걸 둘, 이제 잘 이제 활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활용할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죠. 천천히. 요거를 받아주면 이게 대무리수인데 제가 여길 빠진 건 지금 이쪽의 약점을 노리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굉장히 노골적으로. 근데 여기를 막았습니다. 그럼 둘, 이쪽에 대한 이제 대응이 있느냐. 지금 여길 이쪽으로 이으면 제가 여길 나와 끊겠죠? 이때 대응이 있느냐. 그 흙이 이런 수가 지금 조금 무리수예요. 무리수. 이런 수가 살짝 무리수다. 뭐 많이는 아닌데 하나, 살짝 무리수다. 만약에 대응이 있다면 네. 잘 둔 거죠. 대응이 있으면 오 진짜 놀랄 노네요. 네, 좀 놀랐습니다. 지금 이게 흙이 최선이거든요. 흙이 그나마 최선입니다. 조금 놀랍긴 한데 단수 오케이. 네, 꽤 놀랍습니다. 꽤 그래도 이 상황에서 최선의 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죠. 근데 이렇게 될 거면 이거 막은 게 이상하죠. 그냥 받아주는 게 낫죠. 그래도 상당히 놀랍네요. 마지막입니다. 자, 때려내고 넘겠죠. 그리고 이쪽에 약점이 있는지 또 봅니다. 이쪽에 약점이 뭐 붙인 수가 되나 뭐 이렇게 슬금슬금 쳐다봅니다. 뭐 잘 안 되네 싶으면은 이제 손 빼주면 되겠죠. 다섯, 여섯, 자, 일단 젖혀서 있고 젖혀 이으면 뭐 넘는 수가 있으니까 기분 좋죠. 손 빼나요? 어디 뒀죠? 아, 여기 단수 이어주고 이거를 손 빼네요. 여기 빠지는 건 굉장히 큰데. 네, 빠지는 건 많이 큽니다. 네, 이렇게 선수 처리해 놓고 이제는 이쪽으로 끊어서 활용할 일은 없겠죠. 일로 끊어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나 끊어주고 이쪽에 혹시 막는 게 선수인지 체크를 해줍니다. 막는 게 선수인가 한번 쳐다봐주고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선수인가요? 아닌가요? 일곱, 여덟, 아홉. 자, 여기 막는 게 막으면 손 뺐을 때 보통 맥점은 이렇게 입구자 두고 들어오는 건데 잘 안되네요. 코나스피아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어느 정도 두어야 하나를 또 가늠합니다. 여섯, 한 이 정도 둘까요? 여덟,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흙이 커질 수도 있으면서 백이 커질 수도 있는 자리죠. 그러면 이제 흙이 여길 짓겠다고 하니까 이만큼 지어줍시다. 밀어서 지어주죠. 그만큼 백도 나죠. 여기서 나기 때문에 이제 불평 불만 없이 지어줍니다. 이만큼 나고 이만큼 난다. 그러면 처음에 흙이 3연성을 하고 백이 3연성을 해서 대세력 작전이 될 줄 알았으나, 다섯, 그러니까 대세력 바둑이 될 줄 알았으나
의외로 세력 바둑은 아니고 의외로 지금 잔잔한 바둑이 됐어요. 굉장히 잔잔한 바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입을 했네요. 넷, 뭐 다섯, 이제 약점 신경 쓰면 돼요. 자, 약점 하나 보강해 주죠. 여기 끊기는 약점이 조금 찝찝하니까. 뭐 도망가겠죠. 한 칸, 뭐 이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여기 치받으면 빠질까요? 막아주면 땡큐인데 마지막입니다. 하나, 치받으면 빠질까봐 걱정이네요. 셋, 그래도 한번 치받아보죠. 어떻게 두는지 궁금하니까. 막아주네요. 막아주면은 잽싸게 또 집을 벌어줍니다. 이런 수가 사실 조금 아쉬운 수예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잘 두세요. 젖혀서 있겠습니다. 어이구 뭐야? 굉장히 잘 두시는 편입니다. 요거 하나 끊어주고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강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강하시네요. 네. 보강하면 뭐 하나 빠져줄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자, 하나 젖혀서 물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두실 겁니까? 라고 젖혀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날일자 정도 둘 수도 여섯, 있고. 일곱, 자, 젖혀보죠. 젖혀서 끊을 거예요? 라고 물어보죠. 바로 끊네요. 그러면 요거를 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사석 작전해서 대신에 이쪽에 미는 게 이제 선수로 들겠죠. 요거 버리면서 요거 미는 걸 확실히 선수로 하기 위해서 젖혀서. 근데 굉장히 빨리 두십니다. 네, 뭐 빨리 둘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붙여서 끝내기 할 수 있으니까 하나, 날일자로 하나 두어주고 맞겠죠. 그러면 여기 빠져서 나와 끊는 거 봐주죠. 그럼 흙도 이렇게 호구 쳐서 보강해주는 게 가장 정수인데 이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수예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 그리고 이쪽은 무슨 수가 있는지 쳐다봐주고 하나, 이쪽은 무슨 수가 있지 하면서 일단 빠지면 여기 먹여치고 단수 칠 수 있으니까 흙이 빠지겠죠. 그러면 여기 막아가면서 여기 붙이는 수 노려주고 한 칸 띄겠죠. 네, 한 칸 띄면은 이제 이걸 바로 살리는 게 큰지 중앙을 막는 게 큰지 이제 판단을 한 후에 중앙이 조금 더 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중앙으로 막아줍니다. 중앙집이 상당히 쏠쏠하게 났죠. 네, 생각보다 쏠쏠하게 났습니다. 하나, 둘, 그러면 셋, 흙도 두 점을 잡는 것도 크고 여섯, 이쪽을 찔러서 붙이는 것도 커요.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지금 얼추 다 뒀어요. 얼추 다 뒀고 이제 흙은 뭐 이쪽에 집, 뭐 여기에 집, 뭐 집 이렇게 있습니다. 백은 여기에 집, 뭐 여기. 뭐 감각적으로는 제가 아마 마지막입니다. 조금 이겼을 겁니다. 하나, 둘, 이 좋은 수 잘 두십니다. 그냥 찌르면 단수 치고 찔러서 찔러서 마지막. 깨지죠. 깨지기 때문에 그냥 이어주겠습니다. 셋, 넷, 믿고 있는다면 한 칸 띄어서 지금 이 상대 대국자가 5단 기력이 아니시네요. 전혀 5단 기력이 아니십니다. 제가 볼 때 한 하나, 둘, 셋, 6단? 넷, 네, 다섯, 6단 정도. 여섯, 6단인데 조금 약하지 않은 6단이에요. 오히려 좀 강한 6단에 가까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마지막입니다. 잘 두십니다. 자, 이제 이쪽은 뭐 꼬랑지 떨어지는 게 있는데 자, 요런데 막아가죠. 막아가서 조금 흙의 집이 커질 수 있는 걸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각 잠깐 해볼까요? 둘, 넷, 여섯, 7집 정도. 그러니까 약 7집. 7집에 요거 먹는 게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집중하고 둘, 네 집, 한 11집, 12, 13, 14, 15, 16, 17, 18, 22, 24, 25, 32, 34, 38, 40, 넷, 둘, 44, 46, 48, 52, 54, 56, 한 57, 8 정도 납니다. 58 정도. 100은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12, 14, 16, 18, 22, 24, 20, 이게 25, 하나, 둘, 25. 셋, 그럼 여기가 몇 집이죠? 둘, 넷, 여섯, 여덟, 12, 14, 16, 18, 22, 24, 26, 28, 32, 34. 한 30, 한 대여섯 집 나죠? 하나, 그러면은 반면으로 이제 셋, 비슷하겠죠? 다섯, 네, 100이 반면으로 비슷하게 조금 이겼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뒀네요. 사실 이제 둘 데가 딱히 없어서 하나, 둘, 자, 넘어가자고 하고 막아주면 요만큼 조금 이득 받네 해주고 여기 끝내기가 조금 어려운데 하나, 둘, 셋, 넷, 자, 일단 여기 먼저 두고 이쪽 끝내기가 조금 어렵네요. 어떻게 드는 게 정수인지 이걸 빠지자니 이게 찌르고 들어오면 또 괴롭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둘, 넷, 하나, 다섯 집짜리니까 셋, 넷, 다섯 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다섯 집인데 이쪽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지금부터는 좀 끝내기에 관련된 수들이라 이제 여기 잡는 게 제일 커요. 네, 여기 잡아야 합니다. 뭐 아까 형세 판단을 대충 해보니까 그냥 아 반면 비슷하겠구나. 알았으니 뭐 하나, 무리할 필요 없죠. 셋, 넷, 다섯, 그래도 굉장히 여덟, 아홉, 잘 두는 편에 속하세요. 이쪽도 짭짤한 끝내기였습니다. 백이 끊어 먹으면 짭짤하죠. 쏠쏠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마지막 큰 자리 둬야죠. 셋, 이제 두 점이 죽으니까 단수 치면 죽죠. 그냥 찔러도 죽고 어떻게 둬도 죽으니까 두 점을 살리고 그리고 여기 이제 찌르고 찌를 때 조금 응수가 흙이 기분이 나빠요. 일로 이을지 일로 이을지 보통은 일로 이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형세 판단을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내용이 있는 바둑입니다. 아주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거 단수 맞으면 아마 반면으로 제가 조금 이기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냥 느낌적으로는 여기도 두 집 끝내기. 하나, 끝내기가 없나요? 넷, 다섯, 쭈루루루룩 여섯, 봐서 일곱, 여덟, 자 일단 초읽기니까 하나 써주고 없나요? 두리번 해주셔야 돼요. 두리번 하면서 끝내기가 없나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쳐다봐 주시는 게 좀 중요함. 둘, 끝내기 때 중요합니다. 다섯, 여섯, 자 초읽기로 이런 거 활용해 주고 여기 두 집이죠. 여기 한 집과 세 집이네요. 세 집짜리네요. 세 집짜리. 지금 세 집짜리가 보이지가 않긴 하는데 셋, 여기가 다섯, 조금 더 클까요? 애매하네요. 이쪽도 의외로 큰 것 같습니다. 끼우고 단수 치고 애매한데 여기서 집이 한 집이 나면 보강을 안 해도 되니까 마지막입니다. 조금 애매하네요. 뭐 이제는 뭐 끝내기니까 뭐 엄청 중요한 포인트들이 아니기 때문에 막 너무 세밀하게
세밀하게 가지는 않겠습니다. 다 두었습니다. 이 수는 큰 자리가 아니죠. 단수치고 이거 때리는 게 선수성이니까 하나, 둘, 선수성이니까 있고, 때리면 단수치고 단수치고 일로 끊었을 때 여기도 보강해야 되고 여기도 한 수 놔야 되죠. 그럼 때리면 이어줘야 된다면 조금 이거 조금 아쉬운데 할 수 없죠. 예, 다 뒀습니다. 이것도 한 집짜리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마지막입니다. 이게 두 집짜리죠. 뭐 있나요? 뭐 없죠. 골자 먼저 두고 젖혀 있고 단수 치겠죠. 그러면 다 뒀으니까 여기 단수 치고 이어주면 있고 끝났습니다. 이제 공배 메꿔 가면 돼요. 그래도 진짜 근래 둔 5단 중에 제일 잘 두셨어요. 예. 조금 더 차이가 났네요. 뭐 이런 거 보면 근데 저도 형세 판단 어지간히 못하네요. 자, 일단 결과가 끝났습니다. 상당히 잘 두시는 분이셨어요. 자, 복기를 해보죠. 이게 사실 이제 딱 대국을 해보면 느낌이 오는데 굉장히 5단 치고는 아주 잘 두시는 분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들어가 보죠.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 아재 벨소리가 울렸네요. 자, 뭐 여기는 그냥 제가 그냥 옛날 바둑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따라 둬봤습니다. 그리고 뭐 걸치고 뭐 이쪽이야 그냥 정석 비스무리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먼저 이제 공격의 나팔을 불었죠. 공격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격을 왔는데 이때 이수가 조금은 살짝 느슨한 수예요. 사실 이쪽으로 오는 게 조금이라도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백이 벌리지 못하게 하면서 흙 모양도 키워가는, 먼저 모양을 키워서 공격을 오면 이제 타개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이 조금 더 괜찮은 작전이에요. 근데 뭐 약해지는 게 싫었나 보죠. 그래서 보강을 하는데 이렇게 흙이 보강을 하면 백도 편해요. 백도 자연스럽게 일석이조죠. 벌리면서 걸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조금이라도 백이 기분 좋다. 조금이라도. 이쪽이 불안했나 봐요. 근데 계속 불안해서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근데 보강 한 수는 뭐 그럴 듯하긴 해요. 백이 여길 걸쳤죠. 근데 이때 이 협공을 한 수가 좀 문제의 한 수예요. 왜 문제의 한 수냐? 제가 얘기했었죠. 이 상황에서 상변이냐 우변이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흙이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상변이냐 우변이냐. 이때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변이 좀 더 가치가 있어 라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뭐 한 칸 혹은 나를자 아무튼 우변 쪽으로 돌이 향해야 합니다. 아니면 뭐 붙이고 나서 향하더라도 우변 쪽으로 향해야 해요. 뭐 지금은 붙이는 게 제일 이렇게 두는 게 제일 낫나요? 그냥 이렇게 두고 뭐 보강을 한다든지 뭐 하나 지킨다든지
그래서 우변으로 돌이 향해야 돼요. 우변으로. 근데 상변으로 향했죠. 이거는 사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백이 3-3파 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이렇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우변을 좀 크게 키워 가겠다. 대신에 여기도 이제 이렇게 돌이 있으니까 우변과 좀 상변도 어느 정도. 근데 이렇게만 돼도 사실 이게 흙이 좋은 결과는 아니에요. 귀가 파였으니까. 귀가 파여서 좋은 결과는 아니다. 근데 일단 상변 쪽으로 돌이 향할 이유가 없다. 상변의 가치가 작다. 그래서 협공이 굉장히 이상한 수가 되는 겁니다. 엄청 이상한 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없는 쪽을 선택한다는 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우변을 선택하죠. 이때 이미 조금 별로예요. 흙이. 이렇게 우변이 깨지면 안 되는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붙였는데 보통은 이렇게 두는 거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넘어가면 뭐 이렇게 단수 치거나 입구자 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백이 귀도 파냈지 우변도 차지했지. 흙은 상변 차지한 거예요. 가치 없는 곳을 차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흙이 지금에서야 부랴부랴 우변을 차지했는데 지금 모양이 머리 맞아서 꼬꾸라진 모양 아니에요? 이렇게 쭈르르륵 가다가 머리 맞아서 꼬꾸라졌다. 안 좋은 모양입니다. 사실 이런 모양은 웬만하면 나오면 안 돼요. 웬만하면. 근데 지금 웬만하면 나오면 안 되는 모양이 나와 버렸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좀 나빴다. 사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백이 여기서 뭐 젖혀서 귀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그냥 한 칸 둬서 여기를 제압을 당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변이 중요하다. 그만큼 우변을 차지하는 쪽이 이 바둑의 우세를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가치 있는 곳으로 향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가치 있는 쪽으로만 향한다면 조금 정석에서 벗어난 상황이 나오더라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흙이 너무 기분이 나빠요. 여기가 너무 가치가 없어서. 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저는 제 상대가 이렇게 둘 줄 알고 뭐 이런 그림을 생각한 건데 뒤늦게나마 흙이 우변을 차지했죠. 근데 이 모양은 일단 여기서 또 백선수니까 제가 또 들어와서 깨버렸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어디가 가치가 더 크지를 생각하다가 여기가 더 가치가 크구나 하고서 이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매 순간순간이 선택의 상황입니다. 그 선택의 상황에서 이제 옳은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가 되는 거죠. 흙은 이제 가치 없는 곳을 가져가고 백은 가치 있는 곳을 가져가고 이렇게 됐죠. 이게 지금 흙이 그래도 괜찮게 둔다는 게 이런 수가 사실 괜찮게 둔다는 이제 의미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보통은 이렇게 맞겠죠. 보통은.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폴짝 뛰어 나가요. 그럼 얘네들이 결국 살아야 돼요. 흙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결국은. 그러면 뭐 또 이렇게 폴짝 뛰어만 나가도 여기 흙 모양이 커지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쓱 커지기가. 그리고 얘네들 좀 외롭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쳐서 선수를 뽑는 게 연결하는 식을 만들어 놓고 선수를 뽑은 게 좋은 선택이었다.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 그런 순간의 변화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은근한 수법이 좀 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둘, 넷, 다섯, 여섯 개니까 조금 더 이제 두는 친구였으면 사실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어요. 젖혀서 이을 수도 있습니다.
젖혀 이어서 이쪽에 이제 들여다보는 맛을 조금 더 없애는 수죠. 물론 뭐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렇게만 교환이 되면은 여기 들여다보는 약점이 한결 노리기가 힘들어지죠, 백이. 그러니까 약점 없애놓고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긴 합니다. 근데 백도 그냥 받을지 아니면 좀 귀찮게 할지 모르겠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귀찮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수익기를 했어야 되긴 해요. 했어야 되긴 한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그냥 손 뺐습니다. 그러니까 백은 이제 여기 약점을 이제 폭발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제 터뜨리지? 뭐 이러면서. 여기서도 분리를 시키는 거에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내가 실리가 깨지는 것보다 이제 큰 맥락을 먼저 잡고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장면에서 뭐 많이들 이렇게 여기 집 깨지면 안 돼 라든지 여기 집 깨지면 안 돼 뭐 이런 수들을 많이 두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좀 더 적극적인 수를 둘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흑이 여기서 생각보다 대처를 잘했어요. 제가 여기서 사실 이어야 되나 봐요. 이거 뭐 날일자 가면 그냥 막아줘서 파여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데 아무튼 막았더니 여기서 끼우는 수가 상당히 재치가 있는 수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보통은 이렇게 나오죠. 막으면 그때 단수치죠. 이때는 이어요, 백이. 나오면 끊기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젖혀입니다. 그러면 단수치고 이어요.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이런 정도의 모양인데, 요런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거를 먼저 끼우니까 제가 때려진 모양이 됐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이라도 백을 더 기분 나쁘게 했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금이라도 더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 이런 수를 둘 수 있다. 굉장히 사실 재치 있는데 제 느낌으로는 이제 흑 대국자가 좀 어린 친구일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수를 둔다는 건 굉장히 사실 재기발랄한 수거든요. 이런 재기발랄한 수를 둘 수 있다? 굉장히 어린 친구겠구나. 뭐 이런 수도 그렇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추측은. 그래서 지고 이렇게 때려내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살짝 기분 나쁘죠. 조금 많이는 아니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선택을 했어요. 일단 흑도 우변이 깨진 만큼 좌변을 깬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젖히고 이겼는데 사실 좀 이상한 수였습니다. 사실 그냥 두는 게 맞았어요. 이걸 젖히고 이긴 건 좀 이상했던 것 같다. 뭐 붙이고 이제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도 잘 뒀죠. 그리고서 공격을 왔는데 사실 보통이면은 뭐 이렇게 두겠죠. 입구자 두고 뭐 젖혀 있거나 하겠죠. 사실 저도 당연히 흑이 이 정도로 둘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적당히 살려주려고 했죠. 뭐 적당하게. 근데 계속 이제 맛을 노리면서 이제 두어가는 거죠. 뭐 여기도 노려가면서. 근데 또 이런 또 아주 재기발랄한 수가 나왔습니다. 이 수는 이제 백이 막기가 좀 불편하죠. 뭐 이렇게 막기도 좀 뭐 이렇게 되면 이거 아까랑 모양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다고 이렇게 물러나자니 이게 기분 나쁘죠. 이렇게만 돼도 뭔가 백이 뭉개진 느낌이라.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한 수였다. 네, 그래서 아주 괜찮았습니다. 요런 이제 반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강하다. 네, 잘 둔다. 그리고 입구자 두고 뭐 들어오고 여기서 제가 고민을 좀 했는데 뭐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뭉갠 상태에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젖혀 이을 수도 있고 젖혀 있고 나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때 어차피 흑이 잘 안 잡힌다고 봤죠. 잘 죽을 돌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저도 여기 조금 지킬 바에는 그냥 중앙에 이 돌을 끊어 가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제 여기가 찔려져 있으면 일단 흙도 빨리 아래에서 집을 내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흙도 이 교환을 하고, 그 흙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산다는 걸. 이렇게 두고 요거는 하나 그냥 빠져놓은 거고, 사실 흙이 여기서 뭐 이쪽이 맛이 나빠서, 그러니까 이거 두면 거의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살기 전에 요거를 하나 이제 밀어 놓은 거죠. 끝내기로 이득을 봐놓고 살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받으니까 이제 여기 치중하면 죽으니까 이제 이쪽에 한 집, 이쪽에 한 집으로 이제 살은 모양입니다. 백은 흙을 싹 살려주면서 실리는 많이 손해를 봤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두터워졌죠. 두터워진 상태에서 이제 맛을, 이게 두터워지니까, 제가 이 선택을 다 하기 전에 항상 여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 흙돌이 이어져 있고 막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여기가 다 이어져 있으면, 어이 깜짝이야, 모두 이어져 있으면 제가 이런 선택을 하면 너무 실리의 손해가 크죠. 그러니까 이런 실리를 포기하는 선택을 했을 때는 뭔가의 노림수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노림수는 이제 진즉부터 보고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노림을 터뜨리기 전에 당장 노리자니, 사실 당장 노려도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당장 노리자니 뭐 살짝 찝찝했어요. 많이는 아닌데 그냥 노려도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렵네요.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조금 맛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 이런 거를 그냥 수읽기를 하고 둬야 되는데 수읽기를 안 하고 둬서 생기는 문제죠. 당장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감각으로 두다 보니까. 그래서 빠졌는데, 그러니까 젖히는 맛이 좀 신경이 쓰여서 빠졌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흙이 그냥 지켰으면 어떻게 지킬까요? 적당히 지킬까요? 지키기가 근데 조금 기분이 나쁘긴 하네요. 맛이 워낙 나빠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자니, 이거 너무 지키기 좀 싫죠? 이거 너무 싫어요, 사실. 그래도 이렇게 지키는 게 정수인가요? 그래도? 근데 어차피 여기는 깨지는 거예요. 원래 깨지긴 깨지는데, 그러니까 조금 깨져서는 별게 없지 않나, 뭐 이런 거죠. 이 정도로 지켜야 되나요? 근데 이것도 맛은 나빠요. 맛은 아주 엄청 나빠서, 붙이는 게 아주 기분이 나빠서. 젖히면 일로 끊으니까 뚫리죠. 일로 젖히면 일로 젖혀서 이렇게 맛보기죠. 그래서 맛이 엄청나게 나쁩니다. 막상 좋은 수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맛이 아주 나쁩니다. 결국 이 맛이 아주 나빠진 거는 백이 두터워져서겠죠. 백이 두터워져서. 그래서 두텁게 둘 때는 이제 아주 강력한 맛을 계속 보고 있으면 상대가 아주 받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막았는데, 사실 여기서도 사실 붙이기만 해도 이게 거의 죽은 것 같거든요. 거의. 저는 뭐 이걸로도 충분히 흙이 대책이 없다고 생각해서 나와서 끊어서, 여기서 그래도 흙이 나이스한 선택을 한 게, 보통은 이제 여기 죽을 것 같아 해서 이렇게 치는 선택을 했을 텐데, 이거는 지금 흙이 안 됩니다. 흙이 뭐 이쪽을 둬야 되는데, 이거 끊고 여길 빠지면 뭐 여길 잡더라도 좀 얘네가 너무 위험해요. 사실 거의 죽었어요. 이 정도 둬도 거의 죽었습니다. 집 날 데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읽고 있다는 게 그래도 괜찮게 둔다 이런 느낌을 받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입구자를 두는 수가 있다는 걸. 이런 게 굉장히 사실 이게 이게 수상전의 기본 급소거든요. 여기 이런 장면에서 입구자를 딱 두는 거. 그냥 두면 이어서 이 자충이거든요. 자충입니다. 그래서 입구자 말고는 안 돼요. 입구자 말고는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거 빠져서 안 되죠. 젖혀도 막아서 이으면 따서 수상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다. 네. 이런 거를 이미 이전에 경험도 해봤고 수읽기를 해봤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이때는 제가 그냥 좀 많이 넉넉히 이겼다고 생각해서 그냥 쉽게 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우변을 깼을 때 이미 많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초반에 그러니까 우변을 흙이 깨지면 안 되는 거죠. 흙이 그릇된 상변 선택을 함으로써 우변이 깨져서는 뭐 이쪽이 다 깨져도 그렇다고 뭐 백이 한 집도 안 나고 모두 흙집이 날 리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깨져도 두텁게만 정리가 되면 이 우변에 이미 깨진 게 너무 크다. 그럼 흙이 집이 없다라는 이건 좀 사실 많은 대국을 통한 감각적인 부분이라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여기가 깨졌을 때 이제 많이 줬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적당히 이제 젖혀 이으면서 끝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여기서도 그냥 적당히 지어줄 만큼 지어주고 여기서 이런 걸 뭐 나가서 노리는 게 아니라 사실 강력하게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둘 수 있겠죠. 이렇게 둬서 이제 한 점 살리는 거 보면서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크게 가져가 봐야 그러니까 상대의 약점이 바로 이렇게 탁 지켜지면 오히려 백집이 나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백집이 잘 안 나요. 여기도 막아야 되고 이쪽도 막아야 되고 그래서 멀리서 슬쩍 보는 거예요. 슬쩍 여기서 이렇게 받아주면 이거는 이제는 이제 딱 집이 나오죠. 그래서 흙도 최대한 키우면 이 흙을 지어줘야 백도 지어지는 겁니다. 흙을 지어줘야 백도 지어진다. 그래서 너무 상대 집이 나는 걸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상대 집이 이제 나게끔 대신에 상대 집이 좀 많이 안 나고 좀 조그맣게 나게끔 하면서 이렇게 지어줘야 돼요. 지어줘야 나도 집이 편하게 난다. 항상 기브앤테이크입니다. 상대 집을 막 안 나게 해요. 그럼 상대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일종의 월급을 적당히 주면서 일을 시켜야죠. 월급을 너무 안 주면 일을 안 하고 싸우려 들겠죠. 근데 사장 입장에서 싸움을 피하는 게 낫죠. 월급을 그래서 넉넉히 주고 넉넉히 주는 만큼 내가 더 큰 가치를 가져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월급을 개미 쥐꼬리만큼 주면 파업하죠. 파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적당선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 대신에 이제 바둑은 물론 사회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뭐 월급에 비유하면 조금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결국 상대보다 내가 조금만 더 가져가면 됩니다. 100집 이기나 반집 이기나 똑같거든요. 근데 정당해야 되죠. 그게 정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제 상대가 딱 반발 못할 정도로만 해야 돼요. 반발하기에는 내가 너무 무리 같아. 그러니까 뭐 다시 월급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뭐 한 300만 원을 원래 받아야 되는데 뭐 600만 원 주세요. 이거 정당하지가 않잖아요. 싫어.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원래 한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야 150만 받아. 이러면 나 안 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딱 흙이 애매하게 여기서 애매하죠. 이걸 안 짓자니 여기도 신경 쓰이고 백집을 깨자니 너무 신경 쓰여. 그냥 잡자니 너무 좁아. 적당히 지어주니까 적당히 가져가죠. 팩이 적당히 드세요 이러면서 적당히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상대의 집을 또 인정해 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방법이다. 뭐 이 이후는 뭐 끝내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집 차이가 좀 많이 나서 끝내기에서도 흙이 좀 많이 당해서 집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긴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의 차이는 아니었고 그냥 반면으로 백이 좀 이기는 정도다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흙이 상변을 선택한 게 문제였다. 우변을 선택했어야 한다. 그래서 초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둑을 한 판을 이끌어가면서 계속 불리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여기서 흙이 잘 처리됐음에도 불리하다. 왜냐? 첫 단추가 좀 잘못 꿰어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판을 두느라 조금, 물론 첫 판이 원체 빨리 끝나서 두 판을 두느라 두 판 다 이제 3연성 바둑을 보여드렸죠. 좀 전투적이고 조금은 이제 저답지 않게 조금 거칠게 둬서 어떻게 좀 익숙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느낌의 대국도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공격적인 이제 공격력도 좀 향상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